이준석 당대표 취임 다음 날 압수수색을 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갑자기 이상민 크리에이터께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눈물 또 납니다. 뭔가 이제 각 정당별로의 입장이 있을 거니까 저희는 또 합리적인 중도 지향적인 그리고 또 정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싶은 방송의 한 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객관성을 좀 담보해야 되겠네요. 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뭔가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로 지금 모셔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개혁신당 같은 네. 경우에는 특검이 전당대회 다음 날 바로 들이닥쳐서 뭐 이준석 당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들 여러분 첫 번째 회의조차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 얘기를 듣기로는 저녁 9시까지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아는데 그 현장에 지금 생생하게 계셨던 분이 바로 김성일 수석님이세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정말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아니 그동안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참고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낼 자료 다 내고 진술하고 다 해왔는데 갑자기 이거를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하면서 공범이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면 어떡합니까? 예, 저는 이 부분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단 그렇게 바꿀 거면 그 변호사들 연락처도 다 있어요. 그런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알고 있어라 정도는 해줘야 되는 이거 원래 해줘야 돼요. 통지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전당대회 끝날 그 다음 날 새벽 6시 반에 갑자기 자택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물론 해가 떠 있을 때 하는 게 일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6시 반을 택한 이유가 딱 일출 시간 맞춰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갑자기 무슨 급박하게 벌어진 현행범도 아니고 예전에 벌어졌던 일 이미 자료들 다 제출했고 그런데 6시 반에 찾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라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이 전당대회 다음 날 들어가고 새벽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범으로 막 몰아가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수사는 좋다는 이겁니다. 수사하셔야 돼요. 특검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 법으로 잘못된 거 다 따져가지고 기소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누가 봐도 그 당시 부당한 공천에 대해서 반대하고 가장 맞서서 싸우다가 쫓겨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공범으로 적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하나로 묶으려고 든다? 수사를 하셔야지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특검이 나중에 가서 진짜 정당한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이 이건 정치적 결과네 이러시면 어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이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매우 유감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뭐 자택 압수수색도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의원 회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회관도 어저께 10시 반쯤 들어와서 9시 반까지 약 11시간 정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가져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현재 보좌관들의 네, 현재 보좌관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PC까지 다 이렇게. 네, 그 PC 다 열고 키워드 쳐가지고 이거 맞냐 저거 맞냐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 이 회사가 차려지기도 전의 일인데 회사의 직원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자료 있냐고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오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형식적으로 망신 주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네, 개혁신당 그 전당대회 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환을 보내주시고 또 김병욱 정무비서관까지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그 시간엔 영장을 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날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 이게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는 행위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니면은 이거를 청와대는 몰랐다 할 수 있어요. 대통령실은 몰랐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야당 대표에 거기도 현역 의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민정수석이든 정무수석이든 어쨌든 대통령실에 보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보고가 안 됐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화환 보내고 축하하신다 해놓고는 바로 영장심사 해가지고 다음날 들어와요.
에이 이거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주노을님은 조갑재님께서는 특검이 건진 게 없어서 이준석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정답 같아요. 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동학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불씨를 좀 키울까요? 불을 네. 좀 아, 지르고 가야 키워주세요. 되나? 합리적인 말씀, 합리적으로. 옳은 말씀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네. 대통령실에 보고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닐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리도 없고 이게 특검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객관적으로 저는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압수수색이 좀 공교롭다. 뭐 첫 최고위원 회의 하는 날 이제 이거를 하냐라고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주장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좀 그동안 민주당이 검찰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수사라든가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아 당연히 수사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곤혹스러웠던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면 정치 검찰이라는 곳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움직여 왔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사실은 여야가 공수가 뒤바뀐다 하더라도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함께 맞서야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죠. 왜냐면 그냥 검찰의 편을 들면서 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것이 부당한 것이 사실은 윤석열 이 정부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면 지금 약간 비판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특검에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제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7월 8일 날 윤상현 의원이 압수수색 당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때쯤 다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돼요. 그게 맞죠. 그런데 7월 7일 날 개혁신당에서 그 후보 등록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일 정도를 기다려줬다 이런 주변에서의 평가들도 많은데 저도 거기에 좀 공감하는 측면들이 아유, 있고. 그럼 당대표 선출될 때 깃발 흔들 때 들어오시지 왜. 더 일을 키워서. 아유, 그때 그냥 어차피 선거 다 끝났고 선출됐으니까 깃발 흔들 때 압수수색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되게 정치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중간에 아니고. 네. 미국도 갔다 오시고 아.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유를 네. 줬다 뭐 이런 뉘앙스의 근데 말씀을 저는 해주셔서 지금. 엊그저께 이준석 의원이 방송하는 거 봤어요. 네. 되게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여러 가지 뭐 이 까인 건 다 까인 거고 네.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건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는 이거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특검에서 이것을 지금 공범으로 해놨잖아요. 네. 피의자로 지금 적시를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떤 거냐면 이게 가해자 피해자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로서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왔던 문자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지금 대통령이 경선하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명태균이 대통령한테 접근해가지고 경선 결과나 혹은 이 공천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는 의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그거를 약간 도와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선 이 공천 개입을 한다면 그걸 알았던 당대표는 사실은 그걸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간 방조?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특검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공범 아니냐 넓게 너도 알았는데 왜 이거를 그때 당시 문제 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반박을 조금 드릴게요. 예. 일단은 방조 정도로 해가지고 만약에 방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특검에서 수사를 들어가가지고 공범으로 엮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 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지들끼리 나 패싱하고 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 사장 남겨놓고 저쪽 전무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그거 하라고 이렇게 시켰다는데 대주주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나름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너도 공범 아니냐? 어떻게 그게 공범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특검에 대해서 특검의 중립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특검에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저희 당을 넣지 않았습니까? 왜 조국혁신당이랑 저쪽만 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특검 구성 때부터 정치적인 이런 뉘앙스를 벗어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검찰이 수사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다 잘못됐다, 정치적 수사다 다 그래놓고 오히려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어이 정당하네 이러실 거예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검찰의 이런 무분별한 별건 수사 그리고 정치적인 뉘앙스들을 감안을 해서 검찰이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어요. 저희가 국힘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백분 토론 가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검찰 개혁해야 된다. 다만 방법론과 시기론의 문제가 민주당과는 좀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놨는데 민주당은 자기들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면서 남들이 당할 때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수사는 당당하게 응할 겁니다. 예, 죄가 있다면 하셔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소를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억지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면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셔야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재명 갔다가 대통령 나오셨어요. 이거 한 쉽지 번 않다. 갔다가 뭘 그럽니까? 아니, 이거 쉽지 않다. 저는 36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 고초를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 극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화환 보낸 다음 날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압수수색하지 않았죠. 화환과 특검은 별개죠. 화환은 아, 뭐 화환은 뭐 직원분들이 알아서 보내시는 거고 뭐 그렇게 보는 거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 진행이 됐어요.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아니 이 시기에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압수수색을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때 우리 또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입회하셨고 네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네.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네. 좀 해주세요. 압수수색 이게 좀 너무 생뚱맞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요. 아, 이미 예정된 명태균 수순이라고요? 씨 게이트로 나왔을 때부터 뭐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이준석 대표가 적시가 됐지만 네. 어쨌든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당시에 명태균 씨와의 통화, 텔레 내용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공천 개입 문제에 관련돼서 그러면은 그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도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든 나를 불러라라고 했었고 그러면 보통은 당연한 수순이 부르기 전에 완전히 그냥 멀리 떨어진 참고인이 아니면 부르기 전에 압수수색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정된 수순인데 사실은 당대표 된 다음 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뭐 배려가 없었다 약간 정도라고 흠집내기 봅니다. 예. 라고 보시는군요. 근데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뭐 다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그렇고 그냥 전방위적이고 세게 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고의로 그랬다고 보지는 않아요. 고의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딸고 배려한다면 정치적인 뭐 어쨌든 보수 쪽에 이준석 대표가 나름의 위상도 있고 그런 걸 배려한다면 좀 시간을 더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일정 그 순방 갔던 일정 있잖아요. 저기 미국 갔었던 일정 그것만 빼고는 그냥 바로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 저도 그 이준석 의원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김건희 특검 16개 수사 사안 가운데 하나잖아요. 하나죠. 예. 명태균 게이트가 왜 부각이 처음에 됐습니까? 작년 9월인가요? 그 실불사 홍매화 때문에 부각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당 대표였어요. 국민의힘 당 대표.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김명선 전 의원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은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았을 시기 아니에요? 윤석열 전 이준석 대통령과 예, 그렇습니다. 전 지금 대통령과 그 윤석열 전 공천으로 대통령과 인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들 당시에 이제 두 분이 있었거든요. 윤상현, 정진석. 그렇죠. 정진석은 이제 시도의원하고 단체장, 보궐선거는 윤상현.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특검이 압수수색은 정해진 수순이었는데 예상 못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래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뭐 야 전당대회 다음 날 그 압수수색하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전당대회 과정 중에 만약에 압수수색을 했다면
더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저는 끝나고 시기와 나서.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뭐 큰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상 못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주변에서 좀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그 예상했습니까? 예상할 수 없었고요. 전혀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이준석 대표 입장도 네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정광재 그 대변인도 계시지만 우리 박성태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얘기를 많이 제가 뭐 그렇게 하시는 공정하진 분이시기 않아요. 때문에 예. 제가 특별히 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예. 들어보시고 좀 다른 채널에 나가셨을 때도 이 팩트가 왜곡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팩트 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네네. 영장 압수수색 영장 뭐 그게 뭐 시기의 문제 뭐 이런 건 정치적인 논란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누구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핵심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피의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사실로 적시된 게 1, 2, 3, 4, 5, 6이 있으면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피의 사실은 딱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 2, 3, 4, 5는 참고인이신 분인 거예요. 요거는 그냥 순전히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참고인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 하나의 2022년도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그러니까 그 업무방해의 대상은 피해자가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업무에 위력을 가해서 업무방해를 했다. 이거를 윤석열, 김건희와 공모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점은 이 여러 개의 범죄 혐의 중에 딱 하나, 요것만 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이준석 이렇게 기재하고 그 옆에 뒤에다가 전체 범죄 사실인 양 다 기재한 후에 이걸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또 판사가 그걸 걸러줬어야 되는데 그걸 발부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제가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저희 집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뭐 압수수색 당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목격자예요. 또는 협박을 당한 피해자야. 그럼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집, 사무실에 있는 직원 압수수색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참고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피의자로. 국회의원의 의원실을 당 대표인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일부러 변호인 참여가 어렵게 하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휴대폰을 통째로 가져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른 걸 들어보고 싶거든. 그게 이제 원래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아니라고 부인할 거니까 제가 그 논리는 뺄게요. 두 번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그 혐의가 그럼 인정될 수 있는 혐의냐? 이게 판사가 못 걸러줬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거든요. 그럼 위력의 대상이 어디냐면 국민의힘에다가 위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만약에 회사로 치면 법인에다가 위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한테 위력을 가했다는 거야. 그러면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엔 그 당시 이준석 당대표인 겁니다. 그러면 당대표한테 위력을 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위력이란 말로 하니까 어렵게 들리시니까 협박으로 바뀌어볼게요. 협박을 가해서 공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협박이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는 공범이 될 수가 없어요. 애당초.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지금은 그때는 피해자의 모습이 더 있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피해자라고 적시를 했거든. 범죄 사실에.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공천하고 막 그랬던 일도 그런 있었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건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를 하는 건데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계 위력과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과 대표이사, 무슨 공단과 이사장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공단의 업무는 이사장의 업무와 같은 거예요. 거의 실질적으로. 네. 타인의 업무긴 하지만은 결국은 여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위력을 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위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당 대표기 때문에 당 대표가 공천 업무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력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애당초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사안이고 그렇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중에 혐의가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판사가 그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채널에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래서 각종의 기자분들한테 알려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보게 되면 혐의가 없단 말이에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됐어. 근데 일단 발부가 됐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대하게 그 지금 혐의 영장, 사실을 네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문제가 이거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입장이니까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목격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목격자였는지 아니면 당시에 정말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뭐 특검 조사에서 하겠죠. 또 하나는 아니 근데 그거는 왜 이제 그 말씀이 틀리냐면 제가 이제 왜 이거는 꼭 지금 다 지적을 하는 거냐면 또 다 이게 영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였다. 그건 당연하죠. 그게 당대표예요. 당대표가 공천을 하는 거고 내가 대표이사면 내가 채용 업무를 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문제와 이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를 꼭 인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저도 때문에. 그래갖고 이게 특검이 막 이렇게 막 북치고 치고 시끄럽게 하지만 결국에는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지만 너무 결국에는 어려운 쥐한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저도 뭐 쥐가 나올까요? 내란과 김건희 쥐 특검 한 마리 관련해서 많이 나오겠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김건희 앞서 오빠 얘기했지만 그런 부정부패에서 그쪽에서 많이 지금까지 나오겠죠. 안 나왔던 것들이 그쪽에서 많이 나올 나오는 것 거지. 같고 지금 뭐 공천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윤상현 그러니까. 의원이라든가 네.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하고 있지만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 정말 위법한 행위가 있어갖고 이걸 법정에서 이 사람 유죄다 이렇게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아니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땐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고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해서 핸드폰을 뺏겼어요. 그리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압수수색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바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분 중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바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뭐 현역 의원을 당장 뭐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체포 오면 동의안을 말하겠다. 통과시키겠다 난데. 하고 또 다음 분이 또 얘기하고 그 다음 분이 또 얘기해.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그냥 망신주기가 아닌가라는 걸 지을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게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특검의 행태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굉장히 오해를 받잖아요. 지금 결국은 무슨 이게 체포가 될 사안인 것처럼 무슨 뭐 체포 동의안 얘기까지 막 번져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망신주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휴대폰을 아침에 와서 압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2022년도 사건입니다. 핸드폰 그 휴대전화 완전 뺏긴 거예요? 네. 근데 압색은 다 아침에 나가요. 아니, 오후에 아니. 나가는 압색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나갈 때 제가 그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나가더라도 나갈 때 변호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예. 왜 통지를 해줘야 되냐면 휴대폰 자체를 요즘은 압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가져갔어요? 판사들도 다 영장을 예, 예. 발부할 때요. 예, 예. 요즘은 컴퓨터, 휴대폰 자체에 압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사들은요. 네. 그래서 영장 그 범죄 사실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라고 돼 있어요. 이 사건 피의 사실과 관련된 뭐 녹음 파일, 뭐 녹취, 사진, 파일, 문서. 전자 문서 네. 이렇게 돼 있지 휴대폰을 압수하도록 돼 있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특검에서는 지금 이걸 아침 새벽 6시 20분에 온 거예요. 28분에 와가지고 변호인이 참여하기 어려울 때 변호인한테 참여하게 해서 여기에서 전자정보 필요한 정보만 뽑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걸 거치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새벽에 온 거예요. 휴대폰을 통으로 가져가고 싶으니까. 그럼 왜 통으로 가져가느냐? 통으로 가져가서 변호인이 참여 안 할 때 쭉 다 보고 싶은 거야. 다른 거 뭐 있나? 그게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근데 왜 특검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는데 대부분 압색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봉인해서 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나 또는 참고인이든 또는 그 대리인, 변호인들이 입회하에 거기에서 문자나 텔레나 예를 들어서 카톡 내용 보면서 이건 넣고 그 관련된 정보만 빼갑니다. 복사를 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다시 맞아요. 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핸드폰 그냥 가져간 거는 이거는 그냥 물론 그 자리에서 이걸 다 선별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그냥 가져가요. 가져가고 나중에 이걸 그냥 자기들끼리 보는 게 아니라 봉인하잖아요. 변호인 입회하에만 개봉해서 어떻게 봉인해요?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비닐로 예, 싸요? 싸서 어. 봉인해서 가져갑니다. 봉인지가 있어요. 네. 그 봉인지를 딱 붙이 원래 들어가서
보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건 티가 나겠죠. 그럼 당연히 이 변호인들이 네. 대신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가 아는 지인도 뭐 분이 이제 정치 뭐 이쪽에 정치권에 계신데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럼 가서 얘기를 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오실 거냐? 그럼 귀찮잖아요. 그렇죠. 사실 별게 없는 사람은 귀찮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셔라. 그러면 그때는 이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입회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다 커트할 수가 있어요. 야, 그래도 핸드폰을 가져간다는 건 저는 제 거 다 볼 것 같은데. 왠지 요즘에 그 하나만 C타입 그 그렇죠. 꽂기만 해도 다 복사가 되는. 근데 이제 그래서 입회를 해야 되죠. 입회를 해서 상황인데, 예. 이건 아니다. 이것만 가져가라. 라고 그거를 하는 노리는 거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제가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변호인 혼자인데 물론 계속 하나씩 다 태클을 걸지만 수사관하고 검사는 여러 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기저기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선별하는 절차에 다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특검에서도 그 과정에서 제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열어보고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탐색 행위를 금하라고 영장의 범위를 기재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그래서는 안 돼요. 국민들한테도 휴대폰을 항상 그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아 그러면 요구해도 되는 거군요. 그럼요. 이거 가져가지 여기서 마세요라고. 선별합시다. 선별하고 가져가세요. 네. 정보만 가져가세요.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시죠. 뭐 때문에 압수를 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렇게? 범죄 사실과 관련된 거 봅시다. 네. 아니 일단 봉인해서 가져갈게. 그럼 위법입니다. 네. 그러면 쭉 보고 나서 없으면 그냥 닫고 돌려줘야 돼요. 아, 역시 변호사를 옆에 둬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네.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 아, 그래서 물론 봉인해서 아니, 가져가. 야 검찰이 나와서 그거 가져간다는데 그 일반인도 겁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봉인해서 가져간 다음에 네. 전화하죠. 참여하시겠어요? 이 포렌식 작업 한 며칠 걸리는데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같이 옆에 있으시겠어요? 그럼 있으시겠어요? 검찰청 실제로 안에서? 그렇게 안 걸려요. 실제로 몇 시간도 안 걸려. 더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시간 오래 걸린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참여 못하게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에 딱 꽂습니다. 꽂으면 쫙 올라가요. 쫙 뜨죠. 예. 다 열어볼 수 있어. 일일이 하나씩 열어보는 거예요. 천천히. 무섭다.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휴대폰 압수수색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선별해서 가져가라. 그럼 그 자리에서 이걸 기계랑 같이 와서 이동형 기계로 와서 쭉 원래 선별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그 뭐 선별이라고 절차가 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일단 가져간다. 왜냐하면 안 가져가면 이걸 숨길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 김건희 씨다. 김건희 씨가 아니 그 사항만 거기서 가져가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봉인한 상태로 맞아요. 가져가서 거기서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뭐 절차적으로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늘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자, 그럴 때 그러면 봉인하는 절차에도 누가 참여해야 되냐면 변호인이 참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없이 봉인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침에 그날 채널 A 방송이 있었잖아요. 아침에 가야 되잖아. 새벽에 오자마자 그거를 휴대폰을 달라 그래가지고 생방송 가는 길에. 이준석 대표는 변호인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전화가 안 되잖아. 그 시간에 잘 새벽에 저도 연락을 못 받았고 다른 변호사도 뭐 연락 못 받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건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꺼가지고 핸드폰 꺼서 주고 방송 가신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봉인이나 참여 절차를 아무것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형사법에 정확히 써 있어요. 알겠습니다. 압수를 집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해야 된다. 왜 미리 통지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잖아. 야 압수하는 걸 왜 미리 알려줘? 그러면 안 되지. 그 미리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미리의 의미가 아니야. 나 압수할 테니까 너 미리 증거 빼돌려. 이런 미리가 아니고 지금 가면서 지금 압수할 거고 저거 할 거니까 변호인 부르세요. 네네네. 저 부르세요. 그러라고 미리 통지하라는 거예요.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입회하에 그렇죠. 진행하겠다라는 의미가 근데 있군요. 어쨌든 지금의 사안을 두고 뭐 민주당에서 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기꺼이 동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죠. 뭐 그럴 가능성도 저는 뭐 0%라고 봅니다. 아니 이 정도 사안 갖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특검에서 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저는 이건 완전히 뭐 그냥 이 8월 2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 앞두고 두 사람이 정치적 선명성을 인정. 보내기 위한 그런 뭐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건 그냥 정치 공세예요. 정치 공세. 이건 크게 정치 공세일 정치 것이다. 공세고 예, 예. 저도 볼 때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업무방해 혐의가 앞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했다라가 되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 그거 한기호 사무총장이 그러는데 창원의창 경선한다는데 이게 22년 5월 8일 통화 녹취예요. 근데 그거는 이걸 그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냐? 네. 의심은 될 수 있지만 이거를 이건 업무방해야. 그러니까 네. 의심할 여지 없이 형법상 죄는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거는 할 수도 있는 말인 거죠, 그냥. 그리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공천 주려면 압도적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라. 저는 사실 이것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 당시에 잘 피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도 자동 녹음을 쭉 했었기 때문에 본인 말도 상당히 법적인 문제는 조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거의 전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네. 일단 특검은 의심하고 수사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뭔가 근데 나올 이게-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근데 이게 거죠. 법정에서 그러면 유죄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말로만 봤을 때 유죄가 인정받기, 저는 그건 사실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표로서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큰 정황은, 유리한 정황은 그거죠. 윤석열이랑 사이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공모가 가능해? 이게 이제 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 말고 혹시나 명태균 씨와 또는 김건희 씨와 이렇게 해서 특검이 확보가 있는 게 뭐가 좀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이 입을 만한 게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법적인 건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압수수색의 핵심은 그 워딩인 것 같아요. 결국 이준석 대표를 그때 당시에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네. 게 핵심인데, 지금 압수수색은 좀 과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그 기사를 읽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제목만 보고 밑에 댓글 보고 그냥 기사 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목이 달린 거 보면 뭐 이준석 압수수색 이렇게 달리면 뭔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말이에요. 들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네.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 뭐 그렇게 큰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실에 2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2차 압수수색. 도대체 특검이 이준석 의원실에 2차 압수수색을 왜 했을까?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갔습니다. 오늘. 아니 어제 있었던 어제. 일인데 결국 1시간 10분 정도 있다 갔나요? 예.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죠. 왜냐면은 압수수색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그 관련된 자료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 의원실이 그 뭐 공천 개입, 예를 들어서 가불병정이 있는데 가불병정이 공모를 했대요. 네. 그 중에 정이 이준석 대표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또 가해자고 피해자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총선 있기 전에 22년도인가요? 21년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랑 재보궐 공천 관련 내용이잖아요. 네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마련된 의원실에, 그것도 국회가 제공한 컴퓨터 안에서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망신주기 음. 정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망신주기다. 네, 근데 오히려 땡큐이기도 해요. 오히려 땡큐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개혁신당이 이제 3석 정당의 경우는 네네. 특히 이 특검 전국에서 이슈가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데 네.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너무 더 대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나 우리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 당선되셨던 분들 다 생각한 게 네네. 한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치르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되게 암흑의 시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고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되려 계속 뉴스에 이준석 개혁신당 이게 떠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좀 네거티브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 받는 게 낫다. 노이즈 마케팅을 압수수색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 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발을 하지만 네. 오히려 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의 반대자로서 경쟁자로서, 정치적 경쟁자로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오히려 과하게 부각된 거 아닌가라는 좀 해석도 해봅니다.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위기와 기회는 예, 함께 있는 거라 예. 생각해요. 역시 젊은 의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